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는 모스크바에서 제1회 국제안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해외 대표단과 정보기관부터 해외 문화센터를 담당하는 러시아 문화기관인 로소트루치스보에 이르기까지 주요 러시아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 박람회가 아닌 서방 주도의 질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정부, NGO, 나아가 독립적인 시민사회라는 개념 자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방은 더 이상 파트너도 심지어 경쟁자도 아닌 쇠퇴하는 지배력에 매달리는 불안정 세력으로 여겨집니다. 한 회의에서는 허위 정보와 조작을 서방이 세계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로 규정합니다. 또 다른 회의에서는 신식민주의 대응을 세계 다수의 안보 우선순위로 격상시킵니다. 신식민주의 대응이라는 용어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와의 이념적 연대를 구축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전통적인 서구 담론을 완전히 뒤집는 양상을 보입니다. 워싱턴과 브라셀의 허위 정보에 대응해 모스크바는 서구의 은밀한 간섭으로부터 주권을 지키는 수호자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도구로서의 NGO라는 직설적인 제목의 세션에서 서구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인 시민사회를 체제 전복의 도구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 외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권은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우크라이나는 회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의 테러 수법과 네오나치즘 확산에 대한 패널 토론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다뤄집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장은 안보 문제 담당 고위 대표 개막 연설에서 나토가 동부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에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가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집중적인 정찰 및 훈련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새로운 세계적 분쟁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될지 그리고 인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은 현재 유럽 대륙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특히 크게 울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러시아와의 대결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선적이고 배신적인 영국과 엮이지 말라고 파트너 국가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어차피 속임수를 쓰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나리시킨에 따르면 EU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간의 분쟁 해결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연시켜 외교적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결 시도를 무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유럽연합은 키예프의 테러, 부패, 권력 남용, 민간인에 대한 폭력, 전쟁 범죄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정권이 모든 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 스스로도 러시아를 공격하는 공성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인구 감소를 그들의 실패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리시키는 우크라이나산 무기가 유럽 대륙에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돼 국제 테러 단체 등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리시키는 유럽인들은 미래의 러시아를 착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려 한다면서 이는 서구 국가들의 뿌리 깊은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타락하게 가는 유럽 지배계급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결코 떨쳐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리시킨의 연설에 담긴 긍정적인 메시지에 따르면 미래는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것입니다. 미래에 적합한 국가는 자신만의 독특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국의 문화적 기반뿐 아니라 타국의 문화적 기반 또한 소중히 여기는 국가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부와 지배욕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보편적인 번영과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한편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부사무총장인 알리 바게리 칸이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차 국제고위안보관리회의에서
120여 개국 고위 안보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흡혈귀의 잔치는 끝났다면서 이란은 미군 기지에 더 이상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게르는 미국, 이스라엘과의 40일간의 전쟁 이후 서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체제에 대한 테헤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이 현재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이 시작한 침략 전쟁에 휘말려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전쟁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부총장 알리 샴카니 제독, 알리 라리자니 박사가 차례로 순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나브의 한 학교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으로 168명의 어린이가 순교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반응은 이란 국민을 굴복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란 국민의 놀라운 회복력과 영웅적인 군대 덕분에 이란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바게르는 세계가 지금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남반구와 동반 국가들은 다자주의와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야만적인 서방은 자신들의 패권 기반의 쇠퇴와 붕괴를 두려워해 무력과 군사주의라는 길을 택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바가리는 세계가 선택해야 할 것은 협력이며 일방주의와 패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가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게리는 지난 25년간 미국의 정책 변천사를 추적하며 미국은 파괴적인 전쟁 도발을 통해 대중동이라는 개념에서 인종차별적인 대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바게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 간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이른바 아브라함 협정을 파라오의 협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의 진짜 이름은 아브라함 협정이 아니라 파라오의 조약이라면서 시오니스트 정권은 오늘날의 파라오와 같으며 아동살해와 침략을 통해 이 지역을 지배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조약은 정부와 국가를 노예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게르는 파라오 조약이 발표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에서 확산된 직후 서아시아는 불안정해졌고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전쟁이 휘말렸다고 말했습니다. 바게르는 관계 정상화 협정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공격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게르는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지역 국가들을 파라오의 조약에 참여시키려는 고집은 해당 국가들의 더 큰 불안정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협약이 국가들을 시오니스트 정권의 앞잡이로 만듦으로써 이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전쟁에서 입증되었듯이 이란은 어떠한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회의 기간 중 바게르는 러시아, 파키스탄, 이라크, 스위스, 브라질,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태국의 고위 국가안보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한 브릭스 회원국 고위 안보 대표들의 비공개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란 대 미국, 이스라엘 간의 쟁투에서 전 세계 다수는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국을 이겼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5%인 글로벌 사우스가 이란 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